Hello, this is Alex English Class.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렉스와 함께 하는 왕기초 영어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영어가 굉장히 어려우시죠? 네, 영어가 뭐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하지만 영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영어를 여러분들 잘 배우시면은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초의 껍데기를 벗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도 영어를 굉장히 힘들어했고, 또 영어를 할 때 굉장히 울렁증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하지만 제가 호주에서 한 10년 동안 있으면서 영어를 또 가르치고 또 영어를 배우면서 느꼈던 것은 영어라고 하는 것이 공부하는 그 자체는 참 어렵지만, 자, 배우면 배울수록 정말 재미도 있고 또 배우면 배울수록 어려운 게 영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영어를 조금 배우신다고 하면 제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 도움을 줘서 영어에 조금이나마 좀 재밌는 영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저 알렉스랑 함께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어 어렵죠? 네, 영어 어렵습니다. 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한국 사람이 영어를 배우기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네, 여러 가지 뭐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어순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천천히 영어를 배워보겠습니다. 자, 영어 어렵지만 자, 하지만 알면 또 쉽습니다. 네, 영어 정복할 수 있습니다. 누구랑요? 이 알렉스랑 함께 여행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어가 뭘까요? 자, 제가 주어가 뭐냐고 물어보면 모든 학생들이나 또는 어른들이나 다 하시는 말씀이 he가 주어다, 아니면 they가 주어다, 아니면 I가 주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말씀하신 게 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게 주어죠. 네, 그게 주어가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의하는 주어는 좀 다릅니다. 아마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주어는 바로 뭐냐면 바로 동사의 주체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누가 지금 강의를 찍고 있죠? 네, 제가 이 알렉스가 강의를 찍고 있죠. 예를 들면 또 제가 물을 마시면 제가 주어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을 마시면 여러분들이 주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는 항상 동사의 주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정의를 내리시는 것이 훨씬 더 영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는 주어인데 뭐라고 표현하죠? 네, 서브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아마 중학교 때나 많이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저 또한도 주어를 S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는 뭡니까? 네, 동사는 여러분 아시죠? 자, 뭔가 사물이 움직이는 게 우리가 동사라고 하죠. 자, 동사라고 하는 건 또 사물의 움직이는 것만 동사가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것도 우리가 동사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동사는 종류가 비동사, 그 다음에 일반 동사, 그 다음에 조동사, 이렇게 동사의 종류가 3가지가 있죠. 자,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그냥 동사가 움직이는 것, 즉 동사는 다로 끝난다라고 요 정도만 좀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동사는 영어로 우리가 verb, 그래서 우리가 V라고 아마 표현을 할 겁니다. 저 또한도 V라는 동사를 표시를 알파벳을 제가 잘 쓸 겁니다. 저의 학습 목표는 이겁니다. 초반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형식을 좀 아셔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형식을 좀 모르는 상태에서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형식을 잘 아셔야지만 영어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영어를 또 배우기 힘들어하고 또 한국 사람들도 영어를 배우기 힘들죠. 반면에 한국 사람이 일본어를 배우기는 그래도 다른 언어보다는 좀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그 이유는 바로 어순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일본어를 잘 못합니다. 일본어를 못하지만 일본의 어순이 좀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를 일본어로 뭐라고 하죠? 제가 이게 하는지, 이게 제가 하는 건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와타시아 한국구 데스. 괜찮나요? 자, 어쨌든, 와타시아가 나라고 알고 있고요. 한국구가 이제, 한국이고, 입니다가 데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제가, 또 이거 들으신 분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뭐, 틀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어순이 똑같습니다. 네, 어순이 똑같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일본어를 한 1년만 배워도, 뭐,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그 일본 사람들과 어느 정도 대화가 소통이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고, 또 제 생각도 아마 가능한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영어는 뭐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10년을 해도, 영어는 그게 안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순을 조금 더 잘 알고 계셔야지만, 영어를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형식부터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예. 5형식까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장을 쓸 때 몇 형식으로 쓸 건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저랑 한번 1형식부터 한번 차근차근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식이죠? 네, 주어 동사입니다. 예. 나는 공부한다. 뭐 어렵지 않죠? 나는 I니까 I. 공부하다가 study. 그죠? 또는 불이 탄다. 불이 the fire. 탄다는 burns.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아마 여러분들 알 겁니다. 네, 그래서 참고로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우리가 동사에다가 이렇게 s를 쓰죠. 네, 여기 보시면 동사 이렇게 s를 이런 표현으로 s명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제가 마우스로 지금 글을 쓰기 때문에 좀 이쁘게 글씨가 안 써진 거를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동사에 s를 붙이는 건 아마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여러분들 영어의 특징이 뭘까요? 자, 앞으로 제가 강의를 하는 중에 영어의 특징에 대해서 아마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릴 겁니다. 제가 10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영어에도 분명히 특징이 있구나.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특징이 있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바로 뭐냐면 제가 스몰이라고 단어를 썼는데 이 스몰이 무슨 얘기냐면요. 영어는 항상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이 바로 뭐냐면 작은 걸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큰 거를 나중에 씁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나중엔 제가 이제 또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런 용어입니다. 시간의 개념에서 봐서요. 예를 들면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의 개념에 early가 있고 그 다음에 in the morning이 바로 이것도 아침이니까 early in the morning이죠. 그럼 우리가 영어를 할 때 early를 먼저 쓰고 in the morning을 나중에 쓰죠. 그게 왜 그러냐면 early가 in the morning보다 작기 때문에 early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in the morning을 쓰는 겁니다. 이게 영어의 특징이에요. 제가 앞으로 영어 특징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아는 것과 아는 것과는 분명히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영어는 작은 걸 먼저 쓰고 큰 걸 나중에 쓴다는 걸 항상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사의 위치. 예. 장방신할. 네, 장방신할. 아마 장방신할이 뭔지 모르죠? 자, 제가 띄워놨지만 장소, 방법, 시간, 날짜입니다. 어떤 뭐 책에도 이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저만의 방법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떤 문장에서 우리가 장소와 방법과 시간과 날짜를 동시에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순서를 어떻게 나열할지가 고민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장방신할이라고 이렇게 외우시면 요거 하나 외우시면 영어를 표현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엄마랑 토요일날 아침 9시에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마트에 갔다. 네, 이걸 영어로 표현하려면 복잡하죠. 이거 처음 하신 분을 영어로 하면 말도 안 되죠. 이거 어떻게 영어로 합니까? 근데 장소, 방법, 시간, 날짜. 즉 장소니까 이마트가 먼저 온다며 방법이란 건 누구랑 가냐는 게 엄마겠죠. 그 다음에 시간, 몇 시에, 그리고 날짜, 요일. 네. 아까 제가 작은 걸 먼저 쓰고 큰 걸 쓴 거. 시간과 날짜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날짜보다 더 작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날짜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장방신할을 아는 것과 모르는 건 굉장히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장방 신화를 잘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영어를 구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영어로 이제 자꾸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사람은 밤에 잔다. 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할 때 주어가 뭘까요? 주어가 뭐죠? 네, 주어가 바로 사람이죠. 동사는요? 네, 잡니다. 언제 잠을 자죠? 네, 밤에 잠을 자죠. 그죠?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주어, 동사, 시간. 사람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잔다고 하고 밤이 들어가는 거죠. 네. 우리말과 영어 어순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우리말은 자 주어는 똑같아요. 영어랑 한국말의 주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잔다가 우리는 나중에 나오죠. 근데 영어는 동사가 먼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 어순대로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어가 나온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온다. 그리고 뒤에는 시간이 나온다. 이 어순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를 시작할 때 그냥 막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요. 주어가 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동사는 뭐가 오는지. 예. 여기는 잔다는 일반 동사죠. 자, 그러면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굉장히 쉽죠? 해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이렇게 하면 되죠. People sleep at night. 네. 좀 모양이 약간 삐뚤어졌네요. 자, 다시 한번. People sleep at night. 다시 해볼까요? People sleep at night. 이어서 People sleep at night.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매일 학교에 간다. 네. 나 매일 학교에 가.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주어가 뭐죠? 예, 주어가 나는입니다. 주어가 나는이죠. 자, 동사는요? 갑니다. 어디 가는 거죠? 네. 학교에 가는 거죠. 어디에? 매일. 그래서 여기는 순서가 어떻게 되죠? 네. 주어, 동사, 장소, 시간. 네. 주동사 쓴 다음에 장소 쓴 다음에 시간 쓰시면 돼요. 장방신의 순서로 장소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을 쓰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영어로 뭐 어떻게 될까요? 해볼까요? 해보십시오. 네. 네, 좋습니다. 어떻게 되죠? I go to school every day.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I go to school every day. 다시 해볼까요? I go to school every day. 한 번 더요. I go to school every day.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영어를 어떤 분들은 쓰기도 하시고요. 네, 쓰는 거 좋습니다. 뭐 책을 읽기도 하시고. 근데 영어라는 거는요, 자꾸 말씀을 하셔야 돼요. 예, 입을 열어서 자꾸 이게 떠들어야 영어가 되는 거지. 그냥 가만히 그냥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 만나면 영어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요. 예, 제 기억이 나는데 광고에 어떤 대학생이 토플이라는 책을 들고 있는데 외국 사람 지나가서 hello 여기 뭔가를 물어보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땀을 삐삐 흘리는 그런 광고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영어라고 하는 게 연습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녹음을 본인이 녹음을 해서 한번 이렇게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내 발음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말로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 없다. 이게 there is, there 패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무엇이 있다, 무엇이 없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there is와 there are를 쓰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there는 주어가 아니고요. 주어는 뒤에 있겠죠. 그래서 there라고 하는 건 우리가 유도부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문장의 주어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있다 또는 무엇이 없다라고 표현할 때는 there is, there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많은 아름다운 꽃들이 정원에 있습니다. 네, 이걸 영어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많은 아름다운 꽃들이 정원에 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자, 우선 주어가 뭔지를 찾아야겠죠? 주어가 뭐죠? 이 문장에? 네, 주어는, 네. 많은 아름다운 꽃들이 주어고, 동사는 있습니다. 어디에요? 정원에. 역시 이형식 문장입니다. 그죠? 그럼, 무엇이 있다, 없다라고 표현할 때는 제가 뭐라고 했죠? 무조건 there is나 there are를 쓰셔야 돼요. 자, 많은 아름다운 꽃들이라고 했으니까 복수 개념이죠? 그러니까 there 뭐가 되죠? 네. there are 라고 표현하죠. 주어 나와야죠? 많은 아름다우니까 there are many beautiful flowers. 정어니까 in the garden. 이렇게 하면 되죠. 정리를 하면 there are many beautiful flowers in the garden. 같이 해볼까요? 시작. There are many beautiful flowers in the garden. 한 번 더요. There are many beautiful flowers in the garden. 자, 자꾸 저랑 따라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를 연습을 저랑 한번 하면서 우리가 일형식에 관한 형태이니까 일형식이 어렵지 않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문장이 있어요. 자, 이 문장의 주어는 뭐죠? 네, 나는이 주어고 동사는 일어난다. 언제 일어나죠? 네, 아침 일찍. 그럼 뭐야? 일찍이 더 작죠? 아침이 더 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찍을 먼저 쓰고 아침을 나중에 쓰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자, 주어, 동사, 시간, 시간이죠. 근데 작은 걸 먼저 쓰고 큰 걸 나중에 쓰는 거니까 주어, 동사, 작은 시간, 큰 시간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죠. 자, 나열만 하면 자연스럽게 연가 되는 거죠. 해보실까요, 말로? 어렵지 않죠? 해보십시오. 네. 네,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되죠? I get up early in the morning. 다시 해볼까요? I get up early in the morning. One more time. I get up early in the morning. Very good.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다음 거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나는 내일 운동한다는 문장이 있어요. 자,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문제의 주어는 뭐죠? 나는. 동사는요? 운동합니다. 언제요? 내일. 시간이죠. 근데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주어, 동사, 시간. 네, 그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해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되죠. I exercise every day. 다시 해볼까요? I exercise every day. 이렇게 한 번 더. I exercise every day.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내 사촌은 은행에서 일한다.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저 문장의 주어는 어떤 거죠? 네, 내 사촌은. 동사는 일합니다. 어디에서요? 은행에서. 창소죠.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네, 주어, 동사, 창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걸 해볼까요? 해보십시오. 네, 좋죠? 어떻게 가요? 자, 이렇게 하면 되죠? My cousin works at the bank. One more time. My cousin works at the bank. One more time. My cousin works at the bank. 그렇죠. 자, 여기 works에 s 붙이는 거 아까도 설명했지만 아시죠? my cousin 단수기 때문에 s를 우리가 써야 되죠. 자, 물론 어디에 전치사 역시 at도 우리가 써야 됩니다. 자, 이 전체에 가는 거는 제가 나중에 또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그럼 네 번째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자,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주어가 뭐죠? 주어가? 네. 여러분들 주어가 뭔지 모르면요, 동사를 먼저 보시면 주어가 뭔지 알아요. 왜냐? 제가 뭐라고 했죠? 주어는 동사의 주詞때문에. 있는데 뭐가 있냐 이거죠. 많은 사람이 주어죠. 그죠? 그래, 아까 배웠죠? 무엇이 있다, 없다의 패턴 기억나시나요? There is, there are. 그렇죠. 그렇다고 치면은, 여기 주어는 많은 사람이 주어가 되고, 공원이 바로 장소죠? 무엇이 있다, 없다. There is 패턴으로 문장을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어를 해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영어로 하면 어떻게 가요? 네. 이렇게 하면 되죠. There are many people in the park. 다시 한번요. There are many people in the park. One more time. There are many people in the park. 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근데 마지막으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공부한다. 뭐 어렵지 않죠. 되게 쉽죠. 어떻게 하면 되죠? 예. 주어가 하는. 동사는 공부한다. 어떻게 해요? 열심히. 열심히 부사죠. 어렵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하죠? 정리하면은 네, 주어, 동사, 부사. 자, 그러면 나는 열심히 공부한다. 영어를 어떻게 하면 될까? 해보십시오. 네, 네,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이렇게 하면 돼요. I study her. One more time. I study her. 다시 한번요. I study her. 네, 이렇게 하시면 되죠. 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저희가 이렇게 일용식 아주 간단하게 봤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형식에 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형식 하면 다 한번 연습을 잘 해보시고, 나중에 이형식 할 때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See you.